뇌출혈이나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갑자기 조사가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보험금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매우 불안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조사를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조사를 나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진단과 검사가 일치하는지, 두 번째로 보험 가입 전에 연관된 질병의 치료가 있었는지, 세 번째로 보험금 규모가 큰 경우입니다. 보험회사가 조사를 하는 목적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꿔서 말하면 조사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분쟁이 되는 경우는 진단 코드가 적절한가입니다. 첫 번째 예로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 조사에서는 단순한 두통이거나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판단해서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예로 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는 50% 미만의 협착으로 경미한 협착이다라고 판단해서 이거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소비자에게 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료자문입니다. 의료자문은 청구한 자료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때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그곳의 전문의의 의견을 물어서 보험금 결정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료자문은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필수적 요소도 아니고 의료자문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피보험자가 실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험회사 직원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 두 번째로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받았을 때 무조건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진단서와 영상 자료를 잘 검토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주치의한테 소견서를 받고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논리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손해사정사라면 이런 각 단계별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댓글이나 상담으로 문의를 남겨주십시오.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